자,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대형 사건인데 KBS의 단독 이재명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압박 뭐 이런 게 터졌는데요. 이게 한만호씨 건 같은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건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재명도 이렇게 별건 수사로 압박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준석이라고 국민의힘 당대표랑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 여러분들이 이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코마 트레이드 그죠? 코마 트레이드 조폭 요 논란. 난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준석이에요. 근데 그때 SBS 코마 트레이드 건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폭이랑 연관이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게 네. 혹시나 검찰발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런 의혹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확인할 길 없는 것이고요. 지금도 각종 커뮤니티나 그 폐쇄적 카톡방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뭐 10가지 의혹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본인이 사실이라고 얘기했고요. 2004년에 한 번인데 이낙연 캠프가 2번이라고 하다가 그냥 그런 사건이고 그다음에 형수욕설 사실이고요. 근데 그 정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저 명함 돌리고 뭐 50만 원인가 받은 거 아유 이 지사는 50만 원 받았네. 아유 조금 받았네. 어쨌든 그건 사실인데 나머지 다 허위거든요. 이것의 출처가 어디냐가 저는 늘 궁금해요. 그것들이 어떻게 흘러나왔냐가.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지금 2017년 2월이면은 뭐 물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하기 전입니다. 네. 정권 교체 전인데 네. 그 검찰이 지금 그대로 검찰에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를 잡아다가 딜을 하는 거죠. 너 뭐 성남의 유력 인사들이랑 친하다며 누구요? 그러니까 뭐 축구 좋아하고 뭐 SNS 자주 하시는 분. 그러면 그 검사는 직접 이재명 성남시장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한테 이재명 이름이 나오게끔 계속해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압박을 하고 다른 혐의 별건 수사에서 협박하고 이게 한명숙 총리 건 만들 때 한만호한테 했던 거랑 똑같고 곽영우 건 똑같아요. 네. 패턴이. 특히 그 뒷부분에 또 더 자세히 얘기 나오겠지만 그 가족 인질극도 보면 똑같더라고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생각 들었는데. 아 그리고 이철 그 유시민 잡으려고 했던 검언유착에서 네. 이철 대표도 똑같아요. 네. 패턴이. 근데 이게 진짜 또 무서웠던 건 이 당사자들이 꼭 정치인들만이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위에서도 일반 친구들 보면 검찰은 그냥 나는 살면서 갈 일도 전혀 없고 뭐 수사받을 일 전혀 없다 생각하지만 이걸 보면은 어떻게든 그 뭐 정치인들 주변에 가족이든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언제든지 검찰이 그 엮어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코마 트레이드 이 건으로 뭐 조폭 뭐 도박 사이트 막 불법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끝까지 이재명을 안 불었어요. 사실이 아닌 걸 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한명숙 총리 때 한만호 씨는 가짜 진술을 검찰에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불행해지고 한 총리도 억울한 상황이 됐고 이철 대표도 끝까지 유시민한테 돈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도 또 이상하게 물타기 돼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 건은 무려 6개월을 취재했다고 하니까요. 6개월을 취재했다기보다는 법리 검토 많이 했대요. 그런 것보다 뉴스버스가 이제 특종 터뜨리면서 이제 윤석열 검증 이 국면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둘러 꺼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KBS가 2017년 2월 건을 최근에 근데 그 이준석한테 그 해당 검사 김모 검사가 한 말.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질문은 내가 하는 거야. 당신 대답만 해.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우습지? 당신 내가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 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구속 재판만 3, 4년 받게 될 거야.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게. 그랬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안 불자.
열받아갖고. 과거에 공안 검사들이 그 목숨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이런 똑같은 짓들 하지 않습니까? 뭐 안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근데 그 역사가 청산되고 특히 뭐 군대 하나회나 이런 게 또 청산되고 하니까 검사가 지금 딱 그 틈을 타고 들어갔고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검찰 개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 본인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검찰에게 수사권 뺏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전면 뭐 수사권을 해소하는 게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의 검찰이 이명박근혜 때 어떻게 했든지 다 아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부터 시작해서 뭐 한명숙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권의 편에 섰던 그 정권의 졸개들이었던 검사들이 이재명 관련 있는 거 이걸 막 탈탈 털게 만들어서 안 보니까 결국은 지가 광분해가지고 심지어 수사관도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당신은 뭐야 하고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사이코들이 너무 많아 그 조직이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검찰 우리가 흔히 수사라는 거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딱 자기 틀을 만들잖아요. 틀을. 그래갖고 그 틀을 끝까지 고집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제3자로서 봤을 때 그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위의 권위 때문에 인정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일단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더하기 여기에 정치검찰, 정치검사가 개입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에 정치 개입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대단하네요. 네, 내가 이재명 지사 진짜 인터뷰할 때 대단하네. 했던 말인데 이재명 지사 최고의 장점은요. 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딱 떨어지는 비리가 없어서 이낙연 캠프가 그렇게 역지를 고생한 못했죠. 거예요. 정말 예. 대단한 거고.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의 문제 이재명 건에서도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 인질극 벌이면서 관련자를 이재명 비리를 막 말할 때까지 막 괴롭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가족 상대로 보복하겠다 그러고 왜 그 저 검언 유착 사건에서도 제보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비슷한 똑같은 고초를 겪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연타로 드러나는 상황이고 네.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이 감찰을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수사하고 있는 거랑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물론 검찰이라고 다 그렇게 어떤 그런 짓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검찰이 갖는 그 만행이랄까 실제로 검찰의 비리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표적 수사 대상이면 죄가 나올 때까지 터는 그 방식.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 그 공소장이 법원에 가면 대부분 오케이해서 통과되는 경우. 사회적 이슈가 안 되면 그냥 유죄 확정해버리는 경우. 여기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재명이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어. 기적 같은 일이고 제가 민주당 예비 경선이 뭐 새로울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늘 어디서나 말씀드렸어요. 이재명이란 사람이 경선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민주당은 혁신을 택한 거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댓글창에 이재명은 지정생존자라고 하시네요. 야, 정말 무서운 세상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검찰을 내 리스크에 놓여서 정치인들이 희생돼야 됩니까?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요. 정치적 공방 논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민주당은요. 수사권 뺐으세요.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싸울 일이 아니고요. 네. 그 법사위 열어서 정쟁해봤자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쪽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요. 흐지부지할. 그래서 하려면 후다닥 뭐든지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정 생존자 이재명 지사는 성남 FC 의혹 경찰이 지금 이 화요일 날 불송치함으로써 그것도 이제 벗어났는데 이것도 웃겼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대면서 이재명을 계속 소환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성남 FC? 성남 FC 건으로 그거- 그러다가 이재명 도지사 쪽에서 크게 반발을 하니까 서면 결국에는 조사에- 불송치하는 상황. 서면 조사했어요.
아유, 이것도 6년 만에 다시 한 건가요? 진짜 이 검찰 웃겼던 게 이게 앞 사건이랑 연결되는 게 보면은 그 캐비넷 사건이라 해서 자기네들이 불기소했던 거 사실 거의 안 뒤집잖아요. 예. 근데 그걸 딱 다시 꺼내가지고 어떻게든 기소하고 계속해서 그 무혐의 내렸던 것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세상 막 살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딱 공부 잘한다는 암기 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세상에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걸 우습게 알고 파렴치한 짓들을 벌여왔구나 생각이 드니까 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특히 그 저는 강금원 전 회장님을 계속 항상 떠올려요. 그러니까 그 직접 뵙진 못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님 돕다가 말 그대로 뇌종양까지 걸리셨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아주 MB가 치졸한 짓들을 벌였는데 그런 걸 떠올리면서 민주당 그 의원님들은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지자분들도 계속해서 저쪽에서 보면 막 강성 지지자들 이러면서 위축시키려고 하는데 전혀 쫄 필요 없다. 계속해서 의사표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냥 윤석열이 검찰을 아주 개털리듯이 털리게 만드는구나 아주. 고맙다. 아니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도 뱉으세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분이세요. 언젠가는 제가 어떻게 봤을 때는요. 그래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안 되면요. 정말 개털되고 어떤 경우에는 공수처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 언젠가 그 자기가 한 짓이 나중에는 그보다 몇 배로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최소한 정권을 떠나서 검찰총장이던 사람이 이런 짓거리까지 한 사람을 나 본 적이 없거든요. 밖으로 안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 참 일단 알겠습니다. 지정 생존자 이재명 도지사야겠습니다.